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합니다. 분리배출 정도야 다 알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은 단순한 환경 상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갑을 직접적으로 지켜주는 생활 행정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는 설 연휴를 전후해 쓰레기 분리배출 특별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빌라, 연립주택은 물론이고 아파트 단지까지 예외 없이 모두 대상입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은 예전처럼 이번에는 계도만 합니다라는 안내가 없는 지역이 많다는 것입니다.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곳이 늘어나고 있고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바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속에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례 중심으로 진짜 실수하기 쉬운 부분만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잘 버린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이건 몰랐다 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런 복지와 생활 행정 정보를 가장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책이 바뀌거나 단속이 강화될 때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내 지갑을 지키는 생활 가이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택배 상자입니다. 이번 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1순위 품목입니다. 요즘 택배 안 시키는 집이 거의 없죠. 문제는 택배 상자를 버리는 과정에서 아주 작은 실수가 바로 과태료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상자를 버릴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송장과 테이프를 반드시 제거하는 것입니다. 송장이 붙어있는 상태로 배출하면 주소와 연락처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단속반이 배출자를 특정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실제로 이 송장 때문에 과태료를 받은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테이프입니다. 테이프를 떼지 않고 그대로 배출하면 종이류가 아니라 혼합 배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리배출 미이행으로 바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상자는 반드시 접어서 부피를 줄이고 테이프는 일반 쓰레기로, 송장은 완전히 제거한 뒤 종이류로 배출하셔야 합니다. 스티로폼 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티로폼이라고 해서 대충 내놓으면 안 됩니다. 테이프와 송장을 모두 제거하고 깨끗한 상태로 배출해야 단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명절 선물 세트 포장재입니다. 설 연휴가 되면 선물 세트 쓰레기가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단속도 이 부분에 집중됩니다. 특히 과일 선물 세트에서 적발 사례가 많습니다. 과일을 담고 있는 투명 플라스틱 트레이는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일을 하나하나 감싸고 있는 그물망, 발포 패드, 캡은 모두 일반 쓰레기입니다. 재질이 플라스틱처럼 보여서 재활용함에 넣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명백한 분리배출 위반입니다. 실제 단속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고급 과일 바구니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기에는 멀쩡하고 튼튼해 보여서 재활용이 될 것 같지만 대부분 복합 재질로 되어 있어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크기가 작으면 종량제 봉투에 넣어버려야 하고 크기가 크면 대형 폐기물로 신고해야 합니다. 선물을 감싸고 있는 부직포 보자기나 천보자기도 재활용 대상이 아닙니다. 예쁘다고 해서 재활용함에 넣었다가는 바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선물 상자를 묶는 노끈 역시 비닐이 아니라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주방에서 나오는 쓰레기 중에서도 헷갈리는 품목이 많습니다. 먼저 랩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랩은 비닐류로 배출할 수 있지만 배달 음식에 덮여서 오는 PVC 랩은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계란판도 통째로 버리면 안 됩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뚜껑은 플라스틱으로, 아래쪽 딱딱한 종이판은 종이류로 분리해야 합니다. 알루미늄 호일과 보냉 가방 역시 재활용 대상이 아니라 일반 쓰레기입니다. 이 부분은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종량제 봉투로 보내시면 됩니다. 위험 품목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가스 용기를 버릴 때는 반드시 잔여가스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노즐을 눌러서 가스를 끝까지 빼지 않으면 단속 이전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스를 완전히 제거한 뒤에는 뚜껑은 플라스틱으로,
본체는 캔류로 분리 배출합니다. 아이스팩 역시 내용물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물이 들어있는 아이스팩은 물을 하수구에 버리고 비닐만 분리 배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젤 형태의 아이스팩은 절대 자르지 마십시오. 그대로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버려야 합니다. 잘못 처리하면 환경오염은 물론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서도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물의 뼈, 조개 껍데기, 개 껍데기, 달걀 껍데기, 그리고 복숭아나 감처럼 단단한 씨앗은 모두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사료나 비료로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섞어버리면 혼합 배출로 간주되어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식용유는 전용 수거함을 이용하거나 양이 적다면 신문지나 키친타월에 흡수시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꼭 알고 계셔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전국의 분리배출 기준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큰 틀은 같지만 세부 기준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분리배출 안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거주 지역 기준을 한 번만 확인해 두셔도 단속에 걸릴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적발 시 10만 원, 2차 적발 시 20만 원, 3차 이상이면 3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제 고지서가 발부되는 행정처분입니다. 분리배출 한 번 잘못했다고 한 달 생활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택배 송장과 테이프는 반드시 제거하십시오. 과일 그물망과 보자기, 노끈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계란판은 반드시 분리해서 배출해야 합니다. 젤 타입 아이스팩은 통째로 일반 쓰레기입니다. 뼈와 껍데기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대부분의 과태료는 충분히 피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놓치면 바로 손해로 이어지는 복지와 생활 행정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활비를 지켜드리는 채널,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